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점점 다가오면서 이 제주 지역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라 제주도가 휴대용 방사능 검사 장비를 도입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삼중 수소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는 연말에나 도입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검사 인력도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수협에서 갖고 온 물고기에 살만 발라 잘게 갈아 용기에 옮겨 담습니다. 용기는 요오드와 세슘을 검출할 수 있는 감마액종 분석기로 옮겨져 3시간 동안 분석 작업이 이뤄집니다. 이 장비가 읽을 수 있는 최소 검출 한치 이하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시도가 매우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의 감마액종 검사 장비는 2대뿐. 제주도 내 검사 대상의 절반인 도내 위판장 6곳과 양식장 150여 곳에 대해서 하루 16건의 검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 나머지 양식장 150곳의 시료는 부산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 제주도는 일단 이달 안에 휴대용 검사 장비를 들여와 위판장에 배치하고 연말까지는 삼중수소까지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어민들의 불안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휴대용 장비가 추가된다 해도 수산물 안전성을 입증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기초조사 자료일 부분이지 하나하나의 검증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피해가 없다라고 해도 해녀분들이라든지 어민 측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장비뿐 아니라 인력도 문제입니다. 다른 연안 지역은 방사능 검사 전담팀이 있지만 제주는 수산물 항생제 잔류 검사를 하는 연구사 1명이 방사능 검사까지 맡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료 채취와 수고도 불특정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일본 정부가 올해 여름부터 오염수 방류를 진행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이에 대비한 오염수 검사 인력과 장비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사유재산권 침해 등 토지주들의 반발로 이 곶자왈 보전관리조례 개정 논란이 8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토지주가 제주도지사에게 곶자왈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토지 매수 청구권 제도 도입 조항이 담긴 곶자왈 보전과 관리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지하수의 원천이자 생태계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 면적만 모두 95.1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보전 가치가 높은 보호지역의 면적만 33제곱킬로미터로 마라도 110개의 면적과 맞먹는데 60% 이상이 사유지입니다. 개발 행위가 어려운 보호지역 토지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8년째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내놓은 대책은 매수 청구권입니다. 보호지역 안의 토지주가 곶자왈을 사달라고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매수 청구를 받은 도지사는 6개월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와 예상 가격을 통보하고 4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살 수 있는 조례를 내놓은 겁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그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토지매수 청구권 제도를 도입을 했고 그 곶자왈 보전 증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는데 이번 조례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비판은 여전합니다. 4년 동안 특별 예산을 통해서 곶자왈을 매수하겠다는 건데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실효성이 있겠냐는 겁니다. 70만 평 됩니다. 최하 600억 10만 원씩 잡아도 600억씩 되는데 과연 그 예산이 4년 동안에 투입을 해서 과연 매수가 가능한지. 매수 청구권 범위가 보호지역으로만 한정돼 실질적인 곶자왈 보호 방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호지역만 매수 청구권을 둔다면 저는 이것 또한 동의하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곶자왈이 훼손되는 것은 관리적 이하의 곶자왈에서 훼손이 많이 벌어지는데 곶자왈 보전과 관리조례 전부 개정안은 오는 13일 개회하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도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설비가 증가하면서 이 생산 전력이 수요보다 많아지자 이 강제로 전기 생산을 제한하는 출력 제어도 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법적 근거와 기준이 없는 출력 제한을 멈추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간당 1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2년째 운영 중인 오창용 씨. 최근 전기 출력 제한 시간이 늘면서 한 달에 1,500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해가지고 허가를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출력 제어를 하고 지금 계속 전기가 남아돈다고 하면서 지금도 도에서는 계속 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늘며 생산 전력이 수요보다 많아지자 출력을 차단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15년. 전국에서 제주가 처음이었습니다. 도내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출력 제한은 지난해 28차례 이루어졌는데 올해 들어서만 벌써 48차례나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출력 제한으로 인한 제주 지역 태양광 사업자들의 피해 금액은 15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결국 제주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 12명은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국내 첫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력 차단의 사유를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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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하라. 출력 제한이 사전 고지 없이 이뤄지고 법적 근거나 기준도 없어 위법이라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은 시기와 대상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일방적으로 발전과 영업을 전기당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과잉 생산된 전기를 방치하면 송배전망이 감당하지 못해 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당장의 출력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서로 이제 수용 가능한 태양광의 용량을 정한다든지 또 그걸 수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투자를 우리가 서두른다든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공급 초과를 이유로 호남과 경남 지역에도 출력 제어를 확대한 상황. 제주와 호남, 경남 지역에 태양광 발전이 집중된 가운데 이를 수도권까지 연결하는 전력망 확충은 지지부진해 갈등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4.3 직권재심 청구 인원이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4.3 관련 군법회의 수용인 30명에 대해 제35차 직권재심을 청구해 지금까지 군법회의 수용인 1,001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지난 2021년 11월 출범한 뒤 회차당 20-30명씩 직권재심을 청구했으며 현재까지 851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 축하금 100만 원이 올해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도내 거주 100세 이상 어르신과 올해 만 100세를 맞이하는 어르신 등 396명에게 각 100만 원의 장수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수 축하금은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각 읍면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매월 15일 기준 주소지 읍면동에서 지급됩니다. 제주 지역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오늘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12,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오는 24일 서울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 대회에도 참여해 최저임금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제주지부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뉴월드마트 지회는 오늘 뉴월드마트 화북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뉴월드마트의 노조와 즉각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사측에 노조와 교섭에 나서라고 했음에도 사측이 이를 무시하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조 간부들의 행해진 보복성 인사 조치에 대해서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옥상 태양광 설비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들은 모두 건물 밖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태양광 설비에 전기 배선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9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일 아침 8시쯤 제주시 한 숙박업소 화장실에 침입해 외국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경찰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제주에서도 사기범 20명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동안 실시한 전세 사기 단속에서 제주에서는 8건과 연관된 사기범 20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1명은 구속됐습니다. 단속 기간 전국에서 적발된 전세 사기범은 2,800여 명이며 피해자는 2,900여 명에 피해 금액은 4,5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 하수처리장에서 불법 마약류 성분이 3년 연속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제주 하수처리장의 마약 성분 조사 결과 하루 평균 인구 1,000명당 6.03mg의 필로폰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또 암페타민도 하루 평균 8.34mg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올해 청소년 육성기금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지급 대상자 191명을 확정하고 이번 주 안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과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등으로 1인당 200만 원까지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들에게는 생활비 장학금 100만 원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해양안전관련법 위반 행위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4주 동안 벌인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에서 선박안전법 위반 행위 등 44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단속보다 50% 급증한 수치로 위반 행위별로는 선박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가 22건으로 가장 많고 항행구역 위반이 3건, 무면허 운항도 3건이 적발됐습니다. 제주 지역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스마트 기기가 보급됩니다. 제주도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신발 깔창이나 손목시계 형태로 된 위성항법 장치가 탑재된 스마트 기기 250대를 지급합니다. 이 스마트 기기는 도 CCTV 통합관제센터 등과 연동돼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실종 시에는 보호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